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산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그런 관상은 과학이고 하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또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또 어떠한 직업의 군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세월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눈빛이 됐든 또 얼굴 색상이 됐든 또 이런 것들이 표정이 됐든 이런 것들이 관상, 모습으로 담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말이죠. 될 수 있는 한 긍정적인 마인드, 조금 좋은 주변의 환경, 또 늘 그렇게 좋은 곳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관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죠. 관상은 과학이고 하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또 여러분과 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정말 이런 사람들, 이런 얼굴의 색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엮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하고 우리는 조금 엮이지 않아야 되고 조금은 내가 이런 사람들이면 조금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말이죠. 첫 번째로 아주 눈이 작거나 눈이 돌출된 사람, 이런 사람은 조금 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성격적인 이중적인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쉬운 얘기로 어떻게 보면은 야비한 어떤 그런 습성 야비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어떤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짐승은 말이죠. 한번 정을 주거나 한번 나하고의 어떤 그런 마음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은요. 오랜 시간 서로가 배신하지 않고 좋은 감정을 갖고대로 갈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한편적으로는 웃으면서 다른 한편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이렇게 야비하고 또 이중적인 성격을 쓸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경계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거를 경계하지 않으면은 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늘 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상대편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깊은 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그 깊은 골이 트라우마가 돼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도 되게 중요하고요. 피부 색깔도 이런 어떤 붉은 색상이라든지 피부 색깔이 붉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도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눈이 아주 작거나 눈이 아주 이렇게 툭 튀어나온 돌출형이거나 얼굴 색깔이 유난히 이렇게 붉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아주 소수의 개별적인 사람들은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한 번쯤 내 마음을 다치지 않고 또 내 마음에 깊은 골이 생기기 전에 한 번쯤 우리는 경계하고 가야 될 필요는 꼭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이죠. 두 번째로 입술이 유난히 검고 자, 웃을 적에 보면은 잇몸이 유별나게 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이 검고 또 잇몸이 검고 또 눈에 어떤 그런 초점들이 정확하지 않고 흐릿한 사람들, 또 어떤 대화를 할 때 상대편의 눈빛을 보는 게 아니라 흘끔흘끔 상대편의 눈빛을 또 이렇게 눈길을 피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역시 경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좋은 감정을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늘 자기 현실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또 굉장한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옛말에 말이죠, 입술이 검은 사람들은 되게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이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은큼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도 말이죠, 이 입술이 검으면서, 특히 입술 검은 사람들이 이 여자 좋아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줏대가 없고 또 간교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늘 겉과 속이 틀려서 맨 처음에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나 아주 현실적이고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이래서 자기가 손해보는 짓은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편도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행여나 믿다가 또 마음의 골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상대편의 얼굴이 너무 붉거나 검거나 또 한 가지 잇몸이 검거나 입술이 검거나 이런 사람들은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또 병원을 통해서 그런 과학적인 또 의학적인 그런 부분에 검진을 받는 것도 되게 좋은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이죠. 세 번째로 삼백안의 경우예요. 삼백안이라는 게 뭐죠? 삼백안이 다른 게 아니라 눈빛이 막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도 이렇게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눈빛이 맑은 사람, 눈빛이 막지 못한 사람. 눈빛이 맑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인생을 잘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눈빛이 우리는 막지 못하면은 뭔가 어떤 그 사람의 삶과 세월 속에 굉장히 풍지풍파라든가 풍지풍파라든가 또 나름대로는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을 많이 겪을 수가 있고요. 특히 눈에 말이죠, 흰자위가 아주 많이 있는 사람들, 검은 자위보다는 흰자위가 많이 있고 눈을 맞추지 못하고 눈을 힐끔힐끔 보든가 상대를 보지 않고 눈빛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역시 조심해야 될 어떤 군에 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은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맑은 사람들은 간이 튼튼하고, 간이 튼튼하면은 이 잡다한 생각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간이 나쁘고 간이 피곤하고 간에 어떤 그런 기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몽상가가 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 속에 나름되는 그런 쉬운 얘기로 늘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현실감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측면을 또 오영학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네 번째로 말이죠, 음양안의 경우입니다. 음양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음과 양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는 꼭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중요하니까 두 개로 되어 있죠. 심장도 중요하니까 좌심, 우심 두 개로 되어 있죠. 신장도 중요하니까 좌신, 우신으로서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콧구녕도 중요하니까 콧구녕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꼭 중요한 부분들은 한 개가 아닌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떼어내고 한쪽을 잃어도 그냥 죽지 않고 한쪽에 기대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조물주가 중요한 부분들은 두 개씩을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음양의 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눈이 두 개인데 눈이 짝짝이에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그래서 이 음양안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이냐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한쪽에 쌍꺼풀이 짙고
한쪽에는 쌍꺼풀이 앉아서 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얼른 쌍꺼풀 된 쪽을 풀던가 쌍꺼풀이 안 된 쪽을 쌍꺼풀을 만들든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 비대칭을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남성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요. 이 음양한 눈의 차이 한쪽 눈은 크고 한쪽 눈은 작다. 어떻게 보면 윙크 같은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요런 사람의 남성의 눈은 상당히 바람둥이의 그런 실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한 그렇게 눈이 크고 작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또 부자를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밖에는 본인의 어떠한 그런 마음 밖에는 모를 수 있는 또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은 또 조심해 가시고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관상이라는 영화에서도 눈은 마음의 표상이요, 마음의 지표라고 했습니다. 이 관상의 대가라는 건 말이죠. 나름대로는 이렇게 상, 중, 하를 보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광대뼈라든가 눈썹이라든가 이 코를 보는 게 아니고요. 관상의 대가는 눈빛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눈빛을 볼 수 있는 관상가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마를 보거나 코를 보거나 또 나름대로는 턱선을 보거나 광대뼈를 보거나 또 얼굴의 착색을 보거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는 다 드러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면 다 관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관상의 대가는 그 사람의 눈빛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관상의 대가다. 그래서 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마음이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눈하고 연관된 데가 간이거든요. 간이 조금 기가 허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안경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몽상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쉬운 얘기로 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그런 표상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예를 들어서 그 눈은 마음의 이런 표상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관상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런 관상은 말이죠. 내가 나쁜 행동이라든가 나쁜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의 상은 그렇게 변화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나쁜 관상도 좋은 관상으로 이렇게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가가 말이죠. 그러니까 관상가 내경이 아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뭐냐면은 즉 사주부려 관상이요. 또 관상부려 또 심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관상이 암만 좋아도 타고난 사주를 넘어갈 수가 없고 암만 사주에 빼어난 사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상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관상과 아무리 타고난 좋은 사주를 갖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심상이 정말 맑고 깨끗하고 곧지를 못하면은 그것은 관상이 됐든 사주가 됐든 다 그 마음 쓰는 대로 변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얘기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심상의 중요함을 표현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의 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내 마음 하나 알아차리고 또 내 마음 하나 곧게 가져가고 내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지향하면서 또 삶 속에 그런 것이 나름대로 그런 것이 좋은 어떤 스승의 또 가르침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심상은 말이죠. 이 심상은 내가 잘못 태어난 사주를 고쳐갈 수 있고요. 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관상의 그런 부분을 심상으로서 좋은 관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아주 확신하면서 또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시청 후에는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이걸 꼭 부탁을 드리고요. 짧은 멘트였으나 또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살입니다.